귀인네 집안은 대대로 장의업을 이어오셨대. 특이한 건 대대로 이어온 그 가업을 사위들로만 4대째 이어왔다고 해. 무슨 말이냐면 귀인네 아버지는 귀인네 외할아버지께 이어받으셨고, 귀인네 외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장인어른 되시는 분께 이어받으신 거고, 또 그 장인어른도 그 위에 장인어른께 이어받으셨다는 거지. 정리가 잘 안 되지? 사실 나도 처음엔 그랬고 광인이는 아예 이해를 포기했어. 아무튼 장의사라는 직업은 요즘에야 인식이 그나마 나아졌지만 우리 윗세대만 해도 염쟁이라고 부르며 상당히 기피하는 직업이었어. 물론 지금도 마냥 좋게 보는 시선만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젊은 여자가 이 일을 한다? 그건 아직도 상상하기 힘든 일일 거야. 귀인에게는 꼭 지켜야겠다는 신념 같은 다짐이 있어. 첫째, 결혼하지 않는 것. 둘째, 죽은 자의 덕을 보지 않는 것. 셋째, 가업을 이어받아 자기 대에서 끊겠다. 귀인은 자기가 가업을 이어받아 자기 대에서 이 가업을 끝내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태껏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귄 적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야. 귀인네 외할머니께서는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며 반대하고 계시지만 귀인네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귀인 뜻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귀인이 말해주길 자기 집안에서는 대대로 아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집안의 업보를 끊어야 할 때가 온 거라서 삼식이가 태어난 거라고 했어. 귀인네 외할아버지는 정말 무뚝뚝한 편이셨대. 어느 정도냐면 삼식이를 밖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하실 정도였다고 해. 근데 귀인이한테는 좀 다르셨다는데 귀인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쯤이면 집 앞에 마중 나와 계실 정도로 매우 아끼셨다는 거야. 귀인이가 10살 때쯤이라고 했어. 외할아버지께서는 몸이 편찮으셨는지 항상 방에 누워만 계셨대. 그래서 어른들은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니까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귀인은 하루에 한 번씩 어른들 몰래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신 할아버지께 그날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해. 근데 어린 귀인이 보기에 할아버지는 아픈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어른들은 왜 저렇게 걱정을 할까? 너무 이상했다고 해. 그래서 귀인이 할아버지한테 어디가 아프시냐고 여쭤봐도 할아버지께서는 아직은 몰라도 된다고만 하셨대.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다 할머니한테 딱 들켜버렸는데 당연히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잘라버린다고 하셨나봐. 근데 귀인은 어릴 때부터 자기 머리를 엄청 아끼는 애였어서 머리카락 잘라버린다는 할머니 말에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듯 집에서 뛰쳐나왔다고 해. 그렇게 밖에서 한참을 앉아서 언제 들어가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주변이 어둑해질 때쯤? 웬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다가오시더니 귀인이는
집에 안 가니? 귀인은 처음 본 이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자기 가슴에 있는 명찰이 있는 걸 알아채곤 금방 갈 거예요. 한 달을 방해해서 혼이 났구나. 황가가 누군데요? 그 할아버지는 더는 대답을 안 하시곤 귀인을 계속 쳐다보기만 하셨대. 귀인은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싶어 그냥 빨리 집이나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그 할아버지가 귀인 손목을 턱 잡으시며 한가한테 내 얘기하면 한가 죽어. 근데 내 얘기 안 하면 네가 죽어. 귀인은 처음 본 그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며 말하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손을 뿌리치고 집까지 쉬지도 않고 달렸대.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품에 푹 안겼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엄마는 다독여주시기는커녕 어디 있다 이제 오냐며 빨래하게 명찰 떼고 옷이나 얼른 달라고 잔소리만 잔뜩 하셨다고 해. 그렇게 귀인은 자기 맘도 몰라주는 엄마한테 섭섭해하면서 옷에 있는 명찰을 떼려고 봤는데 명찰 안에 있어야 할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가 없더라는 거야. 뭐지 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명찰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빼서 숙제랑 준비물을 적고 필통에 넣어뒀던 게 생각나더래. 근데 그 할아버지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뭐지? 하는 표정으로 멍하게 서 있는데 엄마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그제서야 여쭤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귀인은 밖에서 만난 이상한 할아버지에 대해 말하려 했는데 한가한테 내 얘기하면 한가 죽어. 귀인은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고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 그렇게 밤이 돼서 귀인은 자기 방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아까 봤던 그 이상한 할아버지가 계속 생각나고 할아버지가 했던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말들도 자꾸 귀에 맴돌아서 계속 뒤척이기만 하고 있었대. 근데 그때 귀인의 방문이 열리면서 한참을 누워만 계시고 방 밖으로는 나오신 적이 없던 외할아버지가 귀인 방에 들어오셨다더라. 외할아버지는 귀인을 보시며 옆에서 자는 삼식이가 깨지 않게 하시려는 듯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시며 조용히 나가자고 손짓하셨고 귀인은 외할아버지를 따라 마루에 나갔대. 외할아버지랑 같이 마루에 나란히 앉으니까 귀인은 기분이 좋아졌었나 봐. 그래서 아까 엄마에게 얘기 못한 그 이상한 할아버지 얘기를 외할아버지께 다 털어놨었다고 해.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께서는 귀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잘했다. 잘 말했어. 라며 미소를 지어주셨고 귀인은 할아버지가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할아버지 곁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마루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 방이었고 옆에선 삼식이가 자고 있었다고 해.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외할아버지 방으로 향했는데 외할아버지 방 안에서는 할머니랑 엄마가 울고 계셨고 방에 있던 귀인네 아버지는 방에 들어온 귀인을 보시더니 침울한 표정을 하시며 방 밖으로 귀인을 데리고 나가셨다더라. 맞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